하부기도질환 보실게요. 자, 하부기도질환은 이제 위쪽 부분, 이제 목 쪽까지 이제 보셨고, 이제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부기도질환으로 넘어가는데, 급성 기관지염에는 보통 이제 감기가 좀 많이 심하게 이렇게 막 걸리게 되면 이제 기관지까지도 이제 막 넘어오면서 이렇게 막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기관지염이 막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뭐 연기나 먼지, 화학적 자극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증상은 이제 기침 일단 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화끈거리는 흉통이라든지 객담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염증이기 때문에 권태감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그리고 수포, 천명음 이런 것들이 이제 청진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치료는 뭐 그 바이러스라면 이제 뭐 대증 치료나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우리가 세균 감염이라면 항생제를 이제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 세균 감염을 예방 목적으로도 일단 항생제를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기침을 한다면 코데인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이제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제 해가지고 알부테롤이라든지 디오필린 같은 약들을 이제 써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천식 환자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호흡기에 이렇게 기도가 좁아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기관지 확장제도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기관지 협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인다면 그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이런 약들을 좀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세이드 이제 사용해 주시는데 꼭 아스피린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엔세이드 이렇게 주면서 해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염증이니까 이 나머지 것들 이렇게 다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뭐 안정 휴식이라든지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폐렴 보실 텐데요. 폐렴은 일단은 여기 지역사회 폐렴, 병원성 폐렴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폐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라고 해가지고 CAP, 캡이라고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하스피털 발음 개운하게 하니까 좋죠. 하스피털 어콰이어드 뉴모니아라고 해서 햅이라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료기관 관련 폐렴이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폐렴이 걸려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입원한 경우에 이제 이런 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걸리는 거를 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걸로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걸리는 거니까 보통 입원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보통 걸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걸려서 왔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폐렴 증세가 있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캡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캡과 햅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냐면 병원성 균들이 좀 다른 거예요. 병원성 균? 일단 균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역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나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흔한 원인체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은 균이 그람 음성 강균 해서 이런 균들인데 이런 균들은 보통 뭐 슈도모나스라든지 크렙지엘라라든지 아시네토박터라든지 뭐 이런 균들 엔테로박터라든지 이런 균들이 이제 그람 음성 강균이거든요. 그런 균들이 이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필로코크스 아우레우스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레지던트를 보이는 건 뭐예요? MRSA. 그치?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스타필로코크스 아우레우스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균들과 관련해서는 쓰는 약들이 좀 다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환자가 폐렴 증상으로 왔다. 이렇게 되면 가래나 이런 거를 배양 검사를 내보내서 이 환자의 어떤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는지의 정체를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배양 검사 나보냈다. 그러면은 최소 48시간 정도는 이제 배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틀 동안에 약을 안 쓰느냐? 그렇진 않죠. 약을 써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역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린 계열들, 그러니까 뭐 페니실린 계열들, 아목시실린, 뭐 엠피실린 이런 약들을 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이런 원인균들이 가장 흔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약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 예, 그런 목적으로 지역성 폐렴이냐, 이 환자가 입원을 한 이후에 생긴 병원성 폐렴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다 이렇게 되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일단 구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통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도착 4시간 이내에 일단 적용이 되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항균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망률도 줄어들고 재원 일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단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먼저 주고 배양 검사를 내보낼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배양 검사를 먼저 내보낸 다음에 그 항생제를 바로 투여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감염균이 어떤 그 원인균인 그 감염균이 어떤 건지 그 감염 장소에 따라서 원인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감염균에 따라서 항균제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종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걸렸다면 그거에 대한 내성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들이 좀 차이가, 처음에 투여하는 약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HCAP라고 해서요. 이거는 하스피털이지만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냐. 그러니까 이거는 캡이지만 지역사회지만 병원성이기도 해요. 이거는요,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지 않지만 병원에 굉장히 노출이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만약에 폐렴에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 폐렴이라기보다는 이 병원성 폐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냥 일반 캡 환자보다 확실히 이제 사망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워낙 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병원균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단 이 환자가 더 캡보다는 더 이제 사망률이 높은 걸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걸리면 보통 그 HAP, 햅에 준해서 약물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병태생리 및 증상은 우리가 뭐 이렇게 거의 뭐 딱 3대 증상 있죠. 기침, 가래, 발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인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요. 발열이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한테 열이 이제 확 먼저 오르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옆구리가 이렇게 좀 뻐근하다,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폐렴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물도 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옆구리가 뻐근하다,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요, 막 이렇게 정신없는, 막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 풍 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 가서 봤더니 이 환자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폐렴으로 일단 밝혀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기 자체가 좀 많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노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저질환들이 다들 있고, 그다음에 좀 일단 항생제를 썼을 때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몸의 컨디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렴은 노인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이 많이 그 사망하시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항상 컨디션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발열이 꼭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만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폐가 이제 허옇게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다 이제 허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기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이제 과소환기가 생기고 늑막, 흉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물도 차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호흡성 산독증, 레스피레이터리 애시도시스가 생기고 결국 이제 뭐 더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sepsis에 빠지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게 폐렴이죠. 모든 환자가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건 아니고요. 폐렴을 봐서 이 환자를 그냥 지역사회로 이제 그냥 통원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그 점수를 봐요. 뭐 나이가 뭐 65세 이상이냐, 뭐 지금 뭐 세츄레이션이 얼마냐, 열이 몇 도냐 이런 것들에 따른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통원 치료를 할 건지를 이제 판별을 하고요. 대부분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입원을 많이 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생제 잘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객당 검사,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오고요. 객당 검사는 항생제 투여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빨간 줄 쫙 그어서 일단 보시고 자 항생제 이제 투여하고요. 가스 교환 증진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산소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산소혈증을 교정을 하고 수분 공급 증가 그다음에 기침 심호 공급하시고 그다음에 유발 폐활량계 사용을 해서요. 좀 이렇게 폐를 확장을 좀 잘 시키시면서 이렇게 폐 이렇게 기침 잘 유발해서 가래를 잘 뱉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 활동을 좀 그 폐에 그런 그 환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일단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감염 예방 위해서 위생 관리 해주시고 흡입 예방, 폐혈증 예방, 면역력 증강 위해서 균형 잡힌 식이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되겠고 증상 조절해서 대증요법으로 해서 열 조절, 휴식, 체위 변경해서 무기폐 예방해 주시고 통증 조절해 주시고 기침 잘 해서 흉곽 지지하고 기침 잘하게 해서 분비물 배출 잘하게 해주시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영양 증진해 주시고요. 급성기에는 안정 취하지만 활동에 크게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RSA나 이제 VRE 이런 것들은 전파경로 접촉이기 때문에 접촉주의 격리 일단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핵 나와 있죠? 결핵은 비말핵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공기 매개 전파다. 그래서 에어본이다. 이렇게 해서 결핵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N95 마스크 쓰고 이제 환자를 돌봐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5 마이크로 이하인 바이러스가 이제 떠다니면서 흡입이 되면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배우셨겠지만 홍수결 이렇게 외우셔야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기매개 감염 여기에서 홍역, 수두, 결핵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은 공기매개 전파다. 에어본이다. 이렇게 에어본 프리커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병은 이제 결핵균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결핵균의 이제 성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절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그 치즈 같은 덩어리 같은 게 폐조직이 이렇게 되면서 완전 그 곰골격계 할 때도 막 다 녹아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얘도 이제 공동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낫고 나면 이제 석회화가 되지 이제 흔적을 좀 남기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좀 달라요. 석회화된 거는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참 이렇게 아픈 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회색빛으로 이렇게 띄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핵의 이제 진행 과정은 1차 감염인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침입을 해서 2주에서 8주 후에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결핵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상이 돼서 이제 발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잠복기가 지나고 이제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 감소가 있고 식욕이 감퇴되면서 염증이기 때문에 발열 오한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이제 발열 오한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미열이 항상 이렇게 좀 깔고 가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침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런 증상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계속 기침을 하니까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찍으면 딱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TB 검사로 해서 투베르클론 반응 검사다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 우리가 그 AST 할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피내 주사를 해가지고 72시간 있다가 이제 보통 판독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결이 되는 거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0에서 4 정도면 이제 음성으로 좀 보고요. 요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에서 9 정도면 의심, 그러면 10 이상이면 양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이면 이거를 결핵이다라고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을 좀 항상균 항체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 결핵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접종을 하고 난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양성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커져 있다, 10mm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폐사진이나 이제 추가 검사들을 쭉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확진하는 게 이제 객담 검사죠. 해가지고 3회 정도 일단 시행을 하는 거고 이 AFP가 이제 양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한 3번 정도 이렇게 양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핵을 일단 확진을 일단 하는데 일단 배양 검사 해가지고 일단 그 결핵균이 이제 나오면 이제 확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AFB 검사가 나가는데 AFB 검사에는 스테이닝 검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이제 도말 검사가 스테이닝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AFB의 스테이닝 검사는 양성이 반드시 이제 감염균의 감염을 의심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10에서 20%는 항산균 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항산균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산을 버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말 검사니까 여기 배지에다 딱 뿌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염색 약을 이제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좀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단 어쨌든 결론은 도말 검사 자체에서는 이렇게 감염을 의미하지 않지만 여기에 AFB 배양 검사 해가지고 AFB 컬처 검사가 있어요. AFB 컬처 검사는 AFB 컬처 검사에서는 이거는 이제 결핵균의 확진입니다. 그래서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확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빼박 결핵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가지고는 아니고요. 3번 봐가지고 일단 확진을 진단하고 나중에 다 나은 것도 어떻게 3번에서 다 음성이 나와야지만 다 나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핵약은 복합약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한 약물로는 치료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좀 복합약물을 사용했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 그래서 약제 간의 상승 효과를 좀 나타날 수 있고 내성을 좀 예방을 하고 내성을 좀 지연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래서 한 약물로는 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일단 주고 하루에 1회 복용하는데 한 번 줬을 때 이제 좀 그 치료 혈청 농도에 잘 도달하기 때문에 1회 복용하지만 아침에 일찍 공복 시에 이제 복용을 하도록 해서 흡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일단 권장을 하지만 워낙 위가 약하거나 그러면 위장 장애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식후에 복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살균성 약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1차 약으로 했을 때 아이나 그다음에 리팜피신, 피리저나마이드, 에탄부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뒷장에 일단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약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1차 약을 써서 만약에 잘 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별로 없고 내성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2차 약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효가 좀 잘 이제 뭐 약발을 안 들어서라기보다는요.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이러면서 내성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을 좀 먹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정말 내 살려고 좀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에탄부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작용이, 이렇게 눈 쪽 시력장애가 좀 생기는 게 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시신경염, 말초신경염, 시신경염, 이게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력 장애잖아. 아니면은 저 애기들 호소할 수 없는 애기들 이런 경우에는 좀 사용하지 않도록 소아에서는 이렇게 에탄부톨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을 좀 한 3개월간 복용하면 객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활동성 결핵을 확진할 수 있지만 결핵의 완치는 확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검사를 해가지고 네가티브가 나오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봐가면서 약을 주긴 하겠지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보진 않고 전반적으로 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중에 확진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약을 일단은 다 거의 뭐 중간에 요게 네가티브가 나왔다고 해서 약을 그만 먹읍시다 이러지는 않고요. 투여되는 약은 그 기간 정도까지는 계속 다 투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핵균이 엄청 끈질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일단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시험에 이제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뒤에 보시면 항결핵 약물 관련해가지고, 자,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1차 약, 2차 약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차 약은 아이나자이드 해서 아이나, 그 다음에 에탄부톨,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한 부작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나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염과 간독성이에요. 그래서 아야야 아이고 아야 말초신경염은 손저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야야 이러면서 아이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에탄부톨은 시신경염 이니까 아이 시신경염 눈하고 관련이 있구나. 시력 감소나 색각 변화가 있다. 에탄부톨 아이 기억하세요. 리팜피신은요. 리팜피신은 소변이 오렌지색으로 나와요. 알, 오렌지의 알. 기억하시면서 오렌지의 알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는 간독성이나 요산혈증이에요. 피라지나마이드는 간독성. 간에 독성이 있으면 피 많이 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피가 많이 나니까 간독성. 피라지나마이드. 이렇게 해서 부작용들을 기억을 반드시 꼭꼭꼭꼭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간호시 주의사항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약으로 일단 만약에 환자가 내성이 생겼다, 약효가 없다, 그럼 2차 약으로 넘어가죠. 이 약들 중에 가나마이신하고 스트랩토마이신을 좀 많이 쓰는데요.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제 8번 뇌신경, 8번 신경이 뭐였어요? 청신경이었죠. 예, 이 청신경의 손상이 많이 오면서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이런 경우가 청력장애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인에서는 신장과 청력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약 스트랩토마이신을 주게 되면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장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변이나 혈액 검사로 해서 뭘 봐야 될까요? 신장이니까.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비유엔 크레아티닌 본다 그랬죠? 네, 그래서 혈액 검사로 해서 비유엔 크레아티닌으로 일단 계속 환자를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이클로세린이라고 해서요. 이 약도 좀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차 약과 2차 약의 종류는 좀 구별을 해서 외우시고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들 잘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얘 위에도 카프리오마이신 요것도 제8번 뇌신경 이거와 관련 있고 신장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가나마이신도 청각장애와 신장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좀 비슷한 거니까 2차 장애는 청각장애 위주로 해서 일단 2차 약의 부작용은 좀 외워주시면 좀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분도 이제 설명이 요 선생님도 설명을 좀 잘 해놨어요. 요거를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염 관리는 아니 간호중재는 결핵이잖아요. 감염 전파 예방해서 마스크 착용하는데 의료진은 뭘 써야 돼요? N95 마스크를 써서 의료진 감염을 이제 차단 보호를 하셔야 되겠고 기침 시 코와 입을 휴지로 잘 가리게 하고 휴지는 따로 비닐을 모아서 이제 소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자는 N95 마스크까지는 안 끼고요. 그냥 마스크 끼지만 요즘 뭐 KF94 뭐 이런 것들 워낙 비말 많이 안 나가게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마스크들을 이제 끼고 다니는 것으로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압병실 여기에 이제 1인실 격리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질환이라면 코호트 격리 같이 이렇게 모아서 격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1인실에 격리를 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제 걸어 주셔서 문을 열었을 때 바깥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방 안에 있는 공기는 헤파 필터를 통해서 위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병원 밖으로 결핵균을 뿌려주는 게 아니고 헤파 필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거를 공기를 한번 태워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균을 죽여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약 교육은 정말 잘 하셔가지고 칵테일 요법 하는 거니까 약 개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장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불이행에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좀 잘 안 먹어서 내성이 생기거나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를 환자한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약이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식이 관리는 고단백, 고칼로리, 비타민 보충하는 균형 잡힌 식이를 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결핵이 우리나라가 OECD 결핵 1위 국가거든요. 워낙 많아요. 그냥 결핵균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발병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저하됐을 때 일단 나타나는데, 보통은 요즘 막 이제 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많이 밀집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1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균들이 좀 결핵에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 특히 간호사들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쵸? 많이 피곤한 상태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결핵에 정말 제 주변에도 보면 진짜 결핵에 많이 좀 걸린 거를 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잘 자야 되고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 뭐 말하지 않아도 워낙 잘 먹고 잘 자겠지만, 다이어트 이런 거는 좀, 내 건강 생각해서 좀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일단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내 건강을 위주로 좀 잘 챙겨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호사 돼서, 감염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N95 마스크 진짜 잘 쓰고 나가고, 진짜 N95 마스크를 얼굴에 바짝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호흡곤란이 정말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힘들다고 해서 턱받이를 한다거나 적당히 하면 그게 다 균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끼고 다니는 걸로 일단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핵 환자에게 가능한 간호진단 해서 가스교환 장애, 기도개방, 유지불능, 분리액, 영양부족, 고립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좀 보시고,
자, 여기에 이제 그 폐농양은 이제 그 보통은 폐농양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세균 감염으로 해서 2cm 이상의 폐실질 조직에 이제 괴사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구강 분비물에 흡입이 됐다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물질 기관지 협착에 의해서 폐쇄가 된 이후에 좀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한쪽 폐에 그래서 좀 많이 생기겠죠. 폐렴은 양쪽에 다 생기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폐농양 같은 경우에는 압세스는 한쪽에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양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줬어요? 그쪽으로 빼주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항생제를 써서 좀 없애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그 흉부백을 통해 가지고 균을 거기에 있는 그 많이 있는 농양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좀 괜찮아지는 경향을 좀 보이니까 봐서 그건 사이즈 봐가지고 일단 하면 되고요. 염증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증상들 보이고요. 폐에 이제 염증이 되면서 그쪽으로 농양이 차오르니까 이제 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리겠죠. 그리고 우측 폐가 좀 뭔가 흡인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폐에서 좀 고발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호흡을 이제 억제시켜 놓은 복부 수술이라든지 이제 흉부 수술, 그러니까 그 억제되는, 그러니까 복부 수술이나 흉부 수술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 그 호흡이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이렇게 좀 생길 수 있고 흡입 마취하거나 뭐 심호흡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이제 그 원인으로 인해서 폐가 막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공기나 액체가 이제 차거나 폐에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쪽에 그냥 공기만 이렇게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제 그쪽에 그 공기가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든 상태. 그러면서 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제 허탈되어 있는 상태. 이런 때를 이제 무기폐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호흡음이나 진동음이 감소되어 있고 타진시 타금이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는 이거를 이제 무기폐가 된 원인을 좀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뭐 액체가 고여 있으면 이제 빼주면 되고요.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차 있으면 공기를 좀 빼주시면 되고 쪽으로 뭔가 안쪽으로 그 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코딱지 같은 게 안쪽에 꽉 막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폐가 허탈이 됐다면 그런 것들은 흡인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비물 제거를 해주고 이러면 좀 괜찮아집니다. 자, 그래서 예방이 일단 우선이고요. 기도 유지와 효과적인 관우 환기 증진을 위해서 자주 체위 변경하고 심호흡과 기침, 기도 분비물을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폐쇄성 호흡기 질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